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이냐 성폭력 사건이냐 이것을 부르는 거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요. 저는 성접대 사건은 아니다.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걸려 있죠. 네. 예. 그래서 어느 거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경찰은 이제 특수강간, 이제 성범죄로 그때 이제 경찰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우선 2013년 3월 18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내사 착수 공식화 발표를 합니다. 2주 후에 김학배 당시 수사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가 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이세민 본청 수사기획관이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이명교 본청 특수수사과장이 국회 경비대장으로, 그리고 방기수 범죄정보과장 이분도 잘려나가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우연치고는. 그래서 이런 일이 청와대 외압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도 통화 기록이 1년치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버닝썬도 파도 계속 나와요. 네네, 지금 네. 경찰, 총경급 어디까지 이게 연결돼 있는지 몰라요. 제가 김학의 사건 1차 검찰 조사를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조사를 했냐면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것과 검사가 피해자 진술을 받는 방향이 너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 진술한 거 그건 못 믿겠고 다시 한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 당시를 묘사해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 당시에 경찰에서 11차례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다 합니다. 네. 이제 출국 문제 포함해서. 네. 근데 그걸 다 기각을 시켜요. 정확하게 10차례.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차례를 기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유착된 이런 사건들을 자기 선배 검찰을 조사해야 되는 거고 자기 선배 경찰을 조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검찰은 경찰을 견제하고 경찰은 또 검찰 눈치 보고 이런 복마전이 지금 수사 당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재헌의 때도 검찰한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장할 때도 사실은 일제치하 때 경찰이 이미 너무 세서 경찰을 일시적으로 견제하는 차원에서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었거든요. 언젠가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재헌의회 때 입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공수처가 정답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이 문제, 김학의 문제나 장자연 문제나 버닝썬 문제도 사실 권력들이 개입된, 청와대가 개입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은폐됐던 사건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는요. 공수처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권력으로 독립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검찰이나 경찰을 지금 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임명한다 그러면 지금 이 논란되고 있는 문제의 반은 해결됩니다. 저희들이 공수처 문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래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 좋아합니까? 그러면 80% 정도가 찬성한다면서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네.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일단은 공수처를 구성하는 인사권, 또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하게 되면 이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개라는 칼을 다지게 됩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의논을 해서 국회의장이 임명을 한 명을 해주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장이 어디 출신입니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협의를 한다? 지금 선거법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야3당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공수처장의 이 임명이나 이런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정두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때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은 여당이 되면은 공수처를 만들자 그래요. 야당은 반대해요. 야당이 이제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죠. 네. 이제 우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하고 싶고 제가 그때 공수처를 찬성했던 이유는 정말 검찰에 이제 너무나 무소불위 권력 쭉 설명한 거에 동의를 하지만은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요.
바꾸지 마요. 왜냐하면 결국 뭘 만들어도 제2의 검찰이 되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나라는 운영을 잘하면 될 일을 가지고 운영을 잘 못하면서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조직을 뜯어 바꾸고 부수고 만들고 뭐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난 또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보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걸핏하면 특검이라고 해서 특검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검찰을 못 믿는다면서요. 왜? 현재 청와대에서 그러지도 않지만 검찰을 쥐락펴락 한다면서요. 그러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고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수처를 나는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현재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툭하면 특검하자고 그러면서 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걸 왜 반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이런 걸 터졌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진실을 규명해야죠. 당연히 뭐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지 않고자 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다만 그러한 사법 절차에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이 문제에 지금 우리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선거제도고 한 가지는 공수처 문제예요. 이게 국회 정치권 내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건데 이때 대통령께서 김학의 문제, 장자연 문제, 버닝썬 문제 딱 찍어서 참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장자연 사건하고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고 사실은 명백하게 가름을 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해라 그러면 뭐 그 이후에 행안부, 법무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은폐, 특혜, 고의적 부실수사, 조직적 비호, 범죄의 유형까지 찍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대통령은 검찰, 경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참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사 결과를 답을 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범죄의 시기까지 딱 찍으셔서 대통령께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 기기는 전 정부 때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 정부 때 일에 한정해서 수사라는 얘기입니까? 대통령께서 참전하시는 바람에 이 문제가 정치로 비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 정의를 구현할 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생기면 그것이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이거 좀 지적하시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제원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윤지호 씨라든가 그리고 김학의 사건 피해자는 네네. 이름은 특정돼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절규를 하면서 대국민 호소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해 여성입니다. 대통령님, 살고 싶습니다. 전 매번 과거사위원회 언론에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한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단체들이 이 윤지호 씨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좀 있으면 끝나니까 빨리 재수사해달라.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 피해 여성, 성폭력 당했다는 여성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대통령이 말해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미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거예요. 대통령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 여성들이 절규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근데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버닝썬이나 김학이나 장자연 사건은 정권하고 상관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늘 정경 유착이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번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니네 정부에서 일어났지 아니다. 이번 정부에 일어났다.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보고 또 자유한국당도 저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장제원 의원 얘기하는 거 충분히 100%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은 마치 국민들은 얼핏 들으면은 김학의 사건이나 장제원 사건을 파헤치는 것을 마치 두려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하고 하지만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그걸 지혜가 지는 걸 뒤지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건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네네네.
김학의 차관 전 차관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잘못된 거 밝혀지면 명명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그게 이 혐의가 진짜 드러난다 그러면은 아유 어쩌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십시오. 황교안이 당시 법무장관이었다. 곽상도가 민정수석이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님께서 아침마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자유한국당식으로 자,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김학의 차관 문제를 수사를 하면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다만 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마를 잘 타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정치 공세하지 마라. 저희들 입 다물 테니까 이 문제는 그냥 사회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명백하게 밝히는 게 맞다. 네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민주당에서 그거를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 명분으로 삼는 그런 전략들을 보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